2025학년도 면접 비율이 50%라고 하면 정말 올해 서울시립대 이 짜릿한 손맛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립대는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2025학년도가 서울시립대가 역전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서울시립대 이제 주요 변경 이제 면접형이 있죠. 면접형이 있는데, 자, 2025학년도, 이제 2024학년도까지는 면접이 40%였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무려 면접 비중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면접 평가가 5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도 조금 차이는 변경은 있겠지만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우리 학생들이 서류를 지원할 때, 학종 지원할 때, 대부분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학과별로 인재상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서울시립대 학과에 맞는 인재상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원 자격은 이제 굳이 뭐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은 이제 문구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고 조금 있다가 시립대에서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런데 2024학년도까지 면접을 40% 했는데도 면접 역전율 높았어요. 근데 2025학년도라 하면 얼마나 높을 것인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우리는 그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서류형이 있죠. 서류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면접형 서류형이 있었는데, 이제 서류형에서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서류평가 100%고,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선 2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모집 인원이 대폭 변경되었어요. 2024학년도까지는 서울시립대가 80명을 서류형으로 선발하였는데요. 2025학년도 또 무려 185명으로 100명 넘게 많은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능 최저가 관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어 포함해서 이하 뭐라고 하면 거의 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뭐 거기 서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도 잘 갖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뭐 이렇게 잘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서울시립대 과연 서류 평가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립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계를 보면은 뭐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점대 후반으로도 이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를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기 역량을 잘 드러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그다음 서류형의 그게 서류 반영 비율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 자, 서류 역량은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이 50%, 사회 역량 20%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면접형이나 서류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엇이죠? 바로 잠재 역량입니다. 이 잠재 역량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먼저 잠재 역량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잠재로서 전공과 관련돼서 진로 분야와 관련된 바로 잠재 역량의 포인트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립대 같은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공 관련 활동 실적의 우수성, 일단 지속성, 다양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수성과 지속성과 다양성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요. 생활기록부가 한결같이 딱 이렇게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춰주는 아이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계열에 맞춰서 쭉 나가면서 본인의 진로 탐색하고, 그다음 본인의 진로를 계속해서 연계시켜서 거기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 진로를 더 심화시켜서 연계시켜서 스토리를 보여준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에 거기서 비슷한 그 주제에 연계를 해서 지속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수성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결과물에 나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걸 하실 때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호기심을 가진 고민을 해본다 그런 것보다도 호기심을 가져서 어떤 책을 읽고 뭘 해서 어떻게 충족시켰다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영역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라든지 이해 수준 좋다라든지 이런 점들이 나올 때 전공 관련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다라는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공통점들이 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분야에 관련 열정이 굉장히 그 아이들이 뛰어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났냐면 일단 진로 분야니까 과연 거기에 관련된 교과 이수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돼서 근데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서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수를 올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공동교육 과정에 항상 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보통 이제 자신들의 열정과 이해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 역량 평가에서 세 번째로 이제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 참여 수준과 탐구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 주도적인 참여 수준과 탐구 활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종종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여가 한 학생, 이제 시립답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자, 그 여학생 같은 경우 자기 주도 학년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학교에서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과목 배웠거든요? 그 뭐지? 아무튼 사문인가 아무튼 배웠다면. 근데 거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앙케이트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좀 맞지 않게 좀 결론 나오는 거. 그게 왜 이렇게 결론 나왔지 하면서 또 깊이 파고들어서 아이들에게 심층 면접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보고서를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딱 읽어보면은 아, 이 학생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연계해서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구나라는 것을 그 스토리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만 제가 읽어봐도 아, 이 학생 정말 자기주도적인 참여 수준과 탐구 활동 뛰어나구나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주도적인 참여 수준은 여러분들 논문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발품 팔아서 뭘 좀 조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독책을 활용한다라든지 아까처럼 박사처럼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알아서 자기 주도적인 참여율이 나와요. 보통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불만사항, 가장 많은 불만사항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은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그냥 뭐 작성해서 뭘 작성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활동 과정들이 이것저것을 넣을 때 좀 거기서 좀 글이 좀 살아나게 되고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보인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은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당연히 주요 교과 학업 성적과 성적 추이,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수도의 성적 추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종으로 유리하려고 하면 전체 내신보다는 뭐가 높아야 되냐면 전공 관련 내신이 높아야지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종을 준비하는데 아, 저는 전체 내신 다 좋아. 근데,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가 자, 물리하고 수학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리하고 수학 등급이 너무 안 좋고, 과세특에서도 딱히 학업 능력을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 솔직히 좀 학종은 좀 힘들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이 나오죠. 무전공 나오죠.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수능 최저 충족시켜가지고 교과를 간다라든지 그런 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 평가서에서는 이제 주요 교과 이수 상황,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노력과 자, 경험 이런 점을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사회 역량의 이제 25, 20% 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공동체 역량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점, 그다음에 협력 이 두 가지 역량을 좀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기록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행특에서 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 거기 시립대 하면 잠재 역량 항목 중에 다항제적 전공 수학 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유일하게 서울시립대는 다항제적에 들어갔는데 대체 다항제적이 무슨 역량이야?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다항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학문간을 뛰어넘어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비교과 같이 연계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다항제적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해 있으면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생활기록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창취활동과 과세특,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 내신과의 그 과세특, 이처럼 교과와 비교과 활동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다항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재 역량 항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립대가 다항제적과 통합적이라는 게 또 뭐지?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과목과 과목의 통합적 역량 말하는가, 융합적 역량 말하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에서 말하는 통합적 학업 역량은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립대 딱 하면 왜 항상 우리 꿈을 궁금 다항제적이 뭐지? 통합적인 역량이 뭐지?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점들의 핵심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 그 잠재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얼마나 전공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그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잠재 역량을 보여주는데, 그 잠재 역량이 반드시 그 학생들의 과거의 활동을 근거로 보여줬다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잠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해. 그 근거가 말 그대로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게 근거기 때문에 그 점에 상황을 기록해서 어떻게 보도죠? 반드시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 2025학년도 면접 반영 비율이 50%예요. 반면 면접 역정률도 40에서 50% 굉장히 소수시급대가 높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거 손맛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천대, 이화여대, 그다음 서울시립대, 그다음 뭐 중앙대라는 건국대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짜릿한 손맛이라고 하는데 1차 합격가 내신이 부족한데 어떻게든 1차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뒤집어 가지고 합격한 것을 손맛이라고 하는데 2025학년도 면접 비율이 50%라고 하면 정말 올해 서울시립대 이 짜릿한 손맛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립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오늘 방송 보셨죠? 잠재 역량 최대로 어필하시고 자 면접도 잘 준비해서 꼭 서울시립대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